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지금 이 대한강통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번 주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틀 연속 강한 이 조정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도 이 부담이 컸을 건데요. 이 시간의 기준으로도 22,750원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요. 지금 이 투자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 단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이 주가가 빠졌다는 사실보다 자, 어떤 흐름 속에서 빠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분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금요일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금요일장 시작 직후에 9시 무렵부터 자, 강한 이 하락이 나와줬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지금 그 전날도요. 비슷한 시간대에 급락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요일장은 어떻죠? 장 초반에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반등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단순히 뭐 빠졌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자, 이런 지금 변동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대한강통신 분명히 지금 요 투자 경고가 해제됐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강통신의 이 공시 이력을 보면 과거에도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우리 26년도 5월 달도 그랬고요. 그리고 26년도 4월 달도 마찬가지였고요. 요 3월 달, 자, 게다가 25년도 11월 달까지 지금 이 투자 경고 지정과 해제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투자 경고 해제 자체가 상승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하락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흐름을 보면 이 투자 경고 해제 이후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움직인 구간도 있었고 일정 구간 횡보했던 구간도 있었어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건 지금 요 경고 해제라는 이벤트 자체보다는 자, 이후에 들어오는 이 수급과 거래량 변화라는 거죠. 자, 대한강통신은요, 여러분들 광통신 인프라와 그리고 요 광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통신 인프라 투자와 지금 이 데이터 센터 AI 네트워크 확장과 같은 이슈가 함께 자주 언급되곤 하죠. 자, 다만 어떤 종목이든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결국에는 이 실적과 그리고 수급이 함께 따라와야 된다는 점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끝났다, 자, 이런 극단적인 판단보다는 자, 지금 이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외국인들과 이 기관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대한강통신 바로 맞아요. 유일무이하게 바로 요 국방과 그리고요 통신 그리고요 자, 요 섬유 광 케이블을 생산하는 일관 체제를 갖고 있는 업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커버리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로는요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여러분들 무분별한 요 투매가 일어나지 않게 매도 금지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제 영상 동행을 해주셔야겠죠. 자, 댓글로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자, 동행이라고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에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댓글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유튜브 요 알고리즘 특성상 이 세 개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 요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 이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뜨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 동행이라고 한 번씩 좀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요 정보가 같이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자, 동행까지 이 세 가지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요즘 보면 예전이랑 똑같은 분위기가 또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지금 팔아야 된다, 자,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 진짜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과연 뭘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자, 그때 이 코스닥 시장 자체가요 굉장히 좋았어요. 자, 시장 뭐 분위기도 살아 있었고 수급도 받쳐졌죠. 자, 그런데 이 특정 종목이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 순간 어떤 이야기가 쏟아졌죠? 시장은 지금 좋은데 못 올라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지금 안 팔면 큰일 난다. 자, 깡통 계좌 되기 전에 매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와줬죠.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급하게 던질 구간이
시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주가가 아니라 흐름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뭐 하루 빠졌어요. 음봉 하나가 나와줬어요. 시장이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겁니까? 만약 그런 논리라면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은요, 사실상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괜히 우리가 이러한 바닥 근처에서 겁먹고 물량을 내놓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코스닥 지수는요,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습니다. 올랐다가 밀리고 다시 올랐다가 흔들리고. 그런데 대한강통신은 어땠어요? 시장 변동성과 별개로 이 자기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쭉 위쪽으로 움직였죠.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거래소 조치에는 지금 단계가 있잖아요. 주의 단계가 있고요, 경고가 있고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주가가 눌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고요. 투자자들 심리도 불안해졌죠. 그런데 결국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기업 가치와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근거가 살아있는 종목은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고점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한번 보면 늘 똑같아요. 자, 좋은 종목은요, 결국 새로운 가격대를 쭉 만들어 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조정은 나오죠. 하지만 이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목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장 초반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9시 때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불안한 자리에서 물량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패턴은 항상 반복이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이 같은 논리로 공포를 이야기하고 같은 논리로 매도를 종용하고, 자,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스닥에서 급락했던 이 종목들을 살펴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대한강통신이 속해 있는 요 통신과 그리고 6G 관련 섹터들을 보면 됩니다. 자, 관련 종목들 대부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죠. 급락한 종목도 있고요, 낙폭을 크게 키운 종목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성우전자라던가 뭐 비가전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결국 특정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섹터 전체가 흔들렸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고 이 산업 성장성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과거를 돌아보면 통신 관련주가 흔들릴 때마다 항상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팔아야 된다. 경고 종목이니까 위험하다. 자, 추세 꺾였다. 여기서 정리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말 믿고 움직인 사람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했던 계좌가 손실 구간에서 정리되고 다시 올라갈 때는 또 무서워서 못 사고, 결국 또 신고가가 나왔을 때 재진입을 해도 계좌 이 평균 평가 금액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단순히 뭐 오늘 하루 주가가 빠졌느냐가 아니라, 자,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자,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이어졌는지, 자,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의 이 성장 논리가 실제로 훼손이 되었는지, 자, 이거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보지 않고 시장이 흔들린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게 되면 결국 가장 불리한 가격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도라는 건요, 단순히 주가가 뭐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지금 이 가격에서 팔고 나왔을 때 앞으로 훨씬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을 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결국 주식은요, 요 방향성을 먹는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주식의 정확한 고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죠. 아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고점은 어디서 결정되는 걸까요? 결국에는요, 요 산업의 사이클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 산업이 성장하는 구간이면 기업도 성장하고요. 자, 기업이 성장하면 실적이 붙고요. 실적이 붙으면 결국에는 주가는 더 높은 가격을 향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방향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방향성 투자라고 하느냐? 자, 대표적인 사례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누가 봐도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죠. 그런데 시장에서 이 돈을 번 사람들이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반도체 산업 자체가 성장한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은요, 자, 소재, 부품, 자, 장비 기업들까지 같이 봤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말이에요. 중간중간 물론 조정은 있었죠. 자, 급락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 산업의 방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올라온 종목들이 훨씬
훨씬 더 많았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매번 여러분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빠지면 다시 사고 또 오르면 잘라먹고 또 흔들리면 겁먹고. 자, 정말 큰 수익은요. 자, 요 방향성에 투자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10배, 20배까지 가는 종목은요. 하루 이틀 매매해서 먹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산업의 큰 흐름을 믿고 버틴 사람들이 결국 가져가는 수익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산업과 기업의 방향성이 살아있는가? 자, 그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중간에 흔들림은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펀더멘털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현재 이 기업은요 여러분들 이 코스닥에 상장된 중형 기업, 중형주고요. 자, 그리고 요 6G 통신 분야와 연결돼 있고요. 자, 국내에서 지금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일관 생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이 통신과 전력 케이블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국방까지 연결돼 있죠. 자, 지금 시장이 통신과 전력 케이블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플러스 이 국방 분야까지 연결돼 있죠.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키워드들 보면 여러분들 통신과 국방, AI 인프라 같은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죠. 시장이 좋아하던 종목도요 조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요 미국의 코닝 같은 이 기업도 최근에 이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기업이 갑자기 나빠진 걸까요, 여러분? 자, 산업이 무너졌나요? 실적 전망이 사라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가는요 원래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구간이 나오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죠. 끝났다, 지금이라도 팔아라, 더 빠진다,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불안한 순간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산업 전체, 산업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만 보고 판단하면 더 그래요. 6G 관련주 빠졌다, 통신 관련주 흔들렸다, 그럼 무조건 끝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불안했던 구간이 오히려 가장 싼 가격이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주가가 흔들리는 것과 이 기업의 방향성이 무너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물량을 내놓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더 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질문보다 먼저 더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자, 그리고 그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도 있었고, 투자 경고가 붙었던 구간도 있었고, 시장이 불안했던 날도 있었어요. 자,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주가만 본 게 아니라 뭘 봤다? 방향성을 봤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했어요. 경고 종목 지정됐다고 하고 이제 하락 추세라고 했고 정리해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 결국 어떤 흐름이 나아졌습니까? 자, 저는요 늘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 변동성보다 중요한 건요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기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라는 거예요.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의 이 물량을 흔들어내는 움직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 이런 하루 이틀짜리 음봉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논리가 아직 살아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 주가만 보고 판단하면 결국 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가 되신 분들은요 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매도 금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저희 임선생 영상 끝까지 동행을 해주셔야겠죠. 동행이라고 두 글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 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던 우리 요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이야기 정말 많았어요. 자, 이 종목 왜 좋다고 했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이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면 관련 인프라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주식은요, 이 산업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 사이클을 제대로 읽으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 25년도 요 7월 달, 자, 요 부근 올라가는 부근에서 자, 요때도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을 거예요. 자, 그때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이거 끝난 거 아니냐? 경고 종목 있는데 자, 왜 들고 있냐?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된다.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가는 훨씬 더 높은 곳에 가 있죠. 지금 와서 보면은요, 그때 팔라고 했던 사람들이 맞았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런 뭐 투자 경고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뭐 산일전기라든지 또 어떤 종목이죠? 뭐 LS1랩, 자, 요런 거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력 인프라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구간이라 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자, 우리 효성중공업에서 이렇게 두 종목으로 확장을 했던 거죠. 효성중공업을 팔고 떠나라는 게 아니라 효성중공업을 보유하면서 이 전력 관련 다른 종목들까지 넓혀 나갔던 겁니다. 이거 차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을 보는 사람은 확장을 하고요, 가격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라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사업 구조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강통신도 똑같이 봐야 돼요. 통신사업 없어졌습니까? 국방사업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통신업종 전체가 잠깐 좀 흔들리는 구간이 나오니까 여기서 물량을 털어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흔들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경계심은 필요합니다. 주식에서 무조건 뭐 낙감만 하는 것도 위험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 손실 구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단 팔고 다시 잡아라. 2% 더 싸게 잡아라. 3% 아래에서 다시 사라.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많이 아는 사람만이 오래 버티고요, 오래 버틴 사람만이 크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성과 이 산업 사이클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중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해야 될 건 뭡니까? 대한강통신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올 기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효성중공업에서 산일전기에서 LS1레트릭에서 대한전선으로 이렇게 산업 안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한 종목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보는 사람이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죠. 바로 뭡니까? YKTH 자, 제 1차 주식회사 이야기. 자, 이 이야기 왜 드렸습니까? 자, 결국에는요, 이들이 새로운 요 투자처를 찾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대한강통신의 사업 구조가 상당히 비슷한 방산과 그리고 요 6G 통신 테마를 함께 가진 기업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투자 경고 종목 지정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도 제가 추가 매수 타점 이야기해드렸죠. 그리고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자, 결국 중요한 건요, 이런 그림이 반복되더라도 대한강통신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포트폴리오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편입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대한강통신 관련해서 지금 요 일부에서 대주주 지분 매각 이야기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요 TFO 인더스트리, 자, 요 대표이사와 비슷한 수준의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얘가 자, 6월 24일부터 자, 언제입니까? 자, 여기 보면은 지금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일부 지분을 처분하겠다고 미리 공시를 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요. 주식을 판다는 건데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목적이 뭡니까? 거래 목적이 신규 투자 및 차입금 상환. 결국 재무 구조 개선입니다. 대한강통신 관련 기사들 보면 성장성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재무 구조 이야기를 하죠. 뭐 현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부분. 그 부분을 지금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죠? 전환사채 물량 부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구조. 우리 분기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뭐라고 있죠? 결국에는요, 작년 8월에 발행했던 지금 요 뭐예요? 자, 회사채 부분. 결국 올해 다시 만기가 지금 돌아오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재무 구조를 좀 손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시장의 경험 많은 자금들은요, 단순히 뭐 하루 이틀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투자처를 준비하면서 자금을 굴립니다. 자, 과거 효성중공업에서도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산일전기, LS1레트릭 이런 식으로 산업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투자했던 자금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요, 오늘 주가가 아니라 자, 요 돈이 앞으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자, 그리고 이 산업의 큰 방향성이 아직 살아있는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이 매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가가 흔들리면 팔라고 하고 조정이 나오면 끝났다 하고 이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면 위험하다 하고, 자,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 어땠습니까? 결국 중요한
중요한 건요. 누가 더 크게 이야기했느냐가 아니라 자,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이 추가 매수 관점을 말씀드렸고 대한강통신 관련 자료와 사업 구조에 대한 내용도 계속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단순히 대한강통신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요 방산과 그리고 6G라는 큰 산업 흐름 속에서 비슷한 이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들도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요. 지금이 공포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손실 중인 분이라면 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추가 매수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이 평단이 낮은 분들은요. 이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말씀도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자, 대한강통신은요. 무조건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종목을 함께 편입하고 준비하는 전략. 자, 그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했던 종목들도 있었고 계속해서 다음 흐름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위에 제 번호, 개인 번호입니다. 자, 띄워놨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자, 문자에 우리 대한강통신의 대안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자, 손실 중이신 분들은요. 제가 추가 매수 관점과 자,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 관점을 참고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뭐 하루 이틀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릴 필요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다? 방향성, 산업의 방향성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근거입니다. 흔들려야 됩니까? 아니죠. 적어도 판단은요. 공포가 아니라 이 근거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겠죠? 우리요 좋아요와 댓글은요 사랑입니다. 자, 우리 댓글에다가는요 동행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투매해야 될 자리입니까? 아니죠. 매도 금지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저 임선생 영상 함께 동행을 해주셔야겠죠. 함께 가실 분들은 동행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여러분들 요 구독 버튼만큼은 반드시 꼭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올려드릴 건데 이 구독이 안 눌러져 있으면은요. 우리 여러분들의 핸드폰 상에 유튜브 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오케이? 이 구독을 눌러주셔야 알람이 뜨고 그래야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드릴게요. 구독은 뭐라고요?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었다.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셨고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하고 좀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임선생 영상 처음 봤다 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 버튼과 그리고 요 댓글 뭐라고요? 동행까지 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번에 제가 정말 크게 이 돈 벌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자산운용사 VIP 회원들한테만 따로 추천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여러분 자산운용사 VIP가 되려면 최소 30억 이상의 현금을 좀 맡겨놔야 되는데 자, 지금도 계속해서 추천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미세공정 이 핵심 장비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삼성과 TSMC, 인텔,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 글로벌 IDM 업체들의 선후 공정 장비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지금 이 AI 슈퍼 사이클이 올라오면서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했고 지금도 그 수주를 계속해서 깨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또한 작년 이 영업이익 대비 8배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년 연속 흑자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핵심이 뭐냐면 삼성과 이 TSMC에 들어가는 2나노 공정입니다. 지금 2나노 이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GAA 구조,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공정 관련해서 이 회사가 최첨단 핵심 공정 장비를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주봉 기준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이 들어왔던 이 흔적들, 매집봉들 확인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 이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무엇보다 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유통 물량 같은 경우도 30%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상 품절주 구간이고요. 외국인하고 이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매수를 해온 흐름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삼성자산운용에서 전략적으로 ETF 편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딱 하나. AI 혁명은요, 결국 이겁니다. 이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진짜 핵심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이번 이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 간단하죠. HBM 먼저 공급 들어갔고요. 파운드리는 이 TSMC가 맡아서 돌려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이 종목은 뭐냐? 자, 삼성 쪽에서 지금 요 HBM4E가 이제 이 테스트 통과했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요 GAA 공법, 즉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패키징 공법과 관련된 차세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자, 지금 이 구조를 보면은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죠. 자, AI 데이터 시장에서 이 GPU 기준으로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보셨죠? 이 한미 반도체라던가 제주 반도체 같은 이 장비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고요. SK하이닉스도 같이 크게 움직였던 겁니다. 자, 이제는 흐름이 바뀝니다. 반도체는요, 전반적으로 그 수혜가 퍼지는 구간이에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 삼성이 엔비디아 쪽으로 이 공급 들어갈 때 필요한 그 장비. 자, 결국에는요, 요 장비주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VIP 회원들한테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반도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죠. 1조 달러까지 육박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키징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2나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단순히 미세 공정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 이 AI 반도체는요, 칩 하나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어떻게 쌓고 연결하느냐. 자, 이게 성능을 좌우하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HBM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삼성이 여러분들 요 HBM4 4E, 자, 그리고 5, 6, 7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메모리 하나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 GPU랑 붙일 때 또 열은 어떻게 빼고 속도는 어떻게 유지하고 전력은 어떻게 줄이느냐. 자, 이걸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요, 요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엔 뭐다? 최첨단 이 반도체 장비를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 자, 요거 늦춰지는 순간 바로 밀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격차가요,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벌어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이 패키징에 들어가는 요 장비와 소재, 공정 기업들, 이게 진짜 밸류체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삼성 자산운용도 지금 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유통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장기간의 매수를 해왔습니다. 즉 지금 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010-8309-5578번으로 동행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이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요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액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요 타이밍입니다. 자,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니까 이번 흐름 한번 직접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이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뭐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 010-8309-5578번으로 동행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이 급등할 만한 확실한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셨다고 해서 제가 뭐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그리고 이 좋아요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이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본격적으로 이 주가를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린 이 확실한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큰 수익 꼭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